양은빈이 차세리 방에서 몰래 꺼낸 아기 사진 한 장이 집안을 조용히 흔들 칼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요. 차세리는 그날 밤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돌아온 뒤로 겉으로는 다시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집안일을 정리하고 식탁에 앉아 양선출과 양동익의 말을 듣고 집안 식구들 앞에서 차분하게 웃어 보이기도 했지만 차세리 마음 안쪽은 여전히 한 군데가 깊게 비어 있었거든요. 그 비어있는 자리에는 늘 같은 얼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직접 안아보지도 못했고 길게 불러보지도 못했고 엄마라고 말해보지도 못했던 아이의 얼굴이었지요. 성당에서 받아온 그 상자를 방 안구석 누구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깊숙한 자리에 숨겨놓고 나서부터는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던 건데요. 차세리는 처음에는 하루만 보고 다시 덮어두자고 마음먹었는데 막상 상자를 눈앞에 두니 손이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차세리가 상자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아기 쪽쪽이었고 그 다음은 작은 손으로 쥐었을 법한 딸랑이, 너무 작아서 보자마자 가슴이 저려지는 베넷저고리, 그리고 마지막에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차세리는 그 사진을 두 손으로 들고 한참이나 바라봤는데요. 웃고 있는 아이도 아니었고 울고 있는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얼굴이었는데 차세리에게는 그 사진 한 장이 평생 갚지 못할 빚처럼 느껴졌었나 보더라고요. 차세리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쓸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한 번도 잊은 적 없었어. 차세리는 누가 들을까 봐 입술을 깨물면서도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안을 수 없었던 시간,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공포. 그때 자신에게는 그 선택 말고 다른 길이 없었다고 수없이 스스로를 설득해도 세월이 흐를수록 더 크게 남는 건 변명보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차세리는 아이가 잘 살고 있기만을 바랐고 언젠가 멀리서라도 한 번만 볼 수 있기를 바랐고 그마저도 욕심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요. 상자를 열어본 순간부터 차세리 마음속에서는 그 억눌렀던 그리움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한참 울고 난 뒤에야 차세리는 정신을 차리고 상자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누가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인데요. 양동익도 몰라야 했고 양선출도 몰라야 했고 무엇보다 양은빈 같은 아이가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더라고요. 차세리는 상자를 다시 천으로 감싸서 장롱 뒤쪽 평소에는 손도 잘 닿지 않는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방 불을 끄고 누웠지만 차세리는 그날 새벽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양은빈은 그날도 평소처럼 제일 먼저 자기 용돈이 떨어졌다는 사실부터 짜증이 났었는데요. 양은빈은 원래 참을성이 긴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게 생기면 바로 손에 넣고 싶었고 답답한 상황은 견디지 못하는 편이었지요. 양동익이 요즘 들어 괜히 차세리 눈치를 보고 차세리도 갑자기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지만 양은빈에게는 그보다 당장 자기 손에 쓸 돈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양은빈은 처음에는 자기 방 서랍을 뒤졌고 가방도 뒤졌고 예전에 숨겨둔 비상금이 있나 찾아봤지만 딱히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차세리와 양동익 방으로 눈길이 갔던 건데요. 예전에도 급할 때면 양동익 지갑에서 몇만 원쯤은 슬쩍 가져간 적이 있었고 양은빈 스스로는 그걸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어차피 집 돈이고 나중에 들키면 아빠 용돈에서 깎으면 된다고 여겼던 거죠. 양은빈은 별 생각 없이 차세리와 양동익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고 그 다음엔 협탁을 뒤졌고 장롱 아래쪽 서랍도 열어봤는데 기대한 것만큼 현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은빈은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맨날 있는 척만 하지. 그러다 양은빈 눈에 장롱 뒤쪽에 어색하게 밀어넣은 상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분명 일부러 감춰놓은 물건 같았는데요. 양은빈은 그 순간부터 돈보다 그 상자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숨겨놓았다는 건 뭔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양은빈은 의자 위에 올라가 팔을 뻗어 그 상자를 끌어냈고 먼지를 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이거? 양은빈은 처음에는 비싼 귀금속이나 통장 같은 걸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자 나온 건 예상과 전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쪽쪽이, 딸랑이,
베넷저고리, 그리고 낡아 보이지만 이상하게 소중하게 간직된 티가 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양은비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차세리한테 왜 이런 게 있지? 아이 키운 적도 없는 사람인데 왜 이런 걸 숨겨놓았지? 그런 생각이 한꺼번에 들었었더라고요. 양은비는 상자 안을 이리저리 뒤지다가 마지막에 사진을 발견했고 사진을 집어드는 순간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기 사진인가 보다 했는데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아주 최근에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얼굴 같았는데요. 양은비는 한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잠깐만 이거. 양은빈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 건 저번에 공우제 따라 우연히 갔던 그 고깃집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또래 여자애 하나가 있었지요. 공우제가 펜던트를 돌려주고 양은비는 괜히 기분이 상해서 표정이 굳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여자애가 갖고 있던 펜던트 안쪽에 아주 작은 사진이 있었는데 양은비는 그때 스쳐보았던 그 사진과 지금 손에 든 아기 사진이 거의 똑같다는 걸 떠올린 것입니다. 양은비는 단숨에 상자에 대한 호기심이 다른 종류의 흥분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양은비는 사진을 손에 쥔 채 다시 상자 안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다른 단서는 없었습니다. 편지 한 장도 없고 이름이 적힌 종이도 없고 날짜 같은 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 수상했습니다. 차세리가 누군가 몰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는 냄새가 확 났기 때문이었는데요. 양은비는 그 순간 바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확인부터 해봐야겠다고요. 양은비는 아기 사진만 재빨리 챙겨 주머니에 넣고 상자는 대충 원래 있던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았지만 얼핏 보면 모를 거라고 생각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급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양은빈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보다 더한 것이 떠 있었습니다. 누군가 비밀을 쥐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생기는 묘한 우월감, 그 비밀을 먼저 알아내면 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양은비는 그 길로 그 고깃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 여자애가 나오는 시간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고 최근 공우제가 알바를 시작했다는 말도 들었기 때문인데요. 양은비는 일부러 한참을 기다렸다가 그 여자애가 가게 밖으로 나오는 걸 보자마자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애는 양은빈을 알아보는 듯 많은 듯한 표정으로 멈췄습니다. 양은빈은 인사도 없이 바로 말했습니다. 너 가지고 있던 사진 보여줘봐. 여자애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 펜던트 안에 있던 사진 있잖아. 그거 보여달라고. 내가 왜 보여줘야 돼? 양은비는 원래 참는 말투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직선적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진 어디서 난 건지 궁금해서 그래. 그냥 잠깐만 보면 되잖아. 여자애는 바로 경계했습니다. 양은빈 말투가 부탁이 아니라 추궁처럼 들렸기 때문인데요. 지금 장난해?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한 것도 아닌데 왜 내 물건을 보여줘야 하는데? 양은비는 순간 욱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아니 일단 봐보자니까. 그 말에 여자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무심한 척 고개를 비틀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양은비는 한 발 더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기 사진. 너 펜던트 안에 든 사진 너냐니까. 여자애는 이번에는 확실히 당황했지만 곧장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내가 맞냐고? 그걸 왜 너한테 말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자애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양은비는 그 반응만으로도 뭔가 있다고 확신했는데요. 둘 사이에 잠깐 정적이 흘렀고 양은비는 어떻게든 확인하려고 더 몰아붙이려 했습니다. 그때 여자애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밥 먹을 거면 오고 아니면 나가. 양은비는 그 말에 바로 입을 닫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패를 까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양은비는 끝까지 비웃는 척 말했습니다. 됐다. 어차피 또 보게 될 것 같으니까. 여자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 또 보면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양은비는 돌아서면서도 속으로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의 반응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이야기에 분명히 동요했고 그렇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양은비는 처음에는 단순히 차세리 비밀 하나 잡은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더 커다란 판이 열리는 느낌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온 차세리는 이유 없이 불안했습니다. 차세리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장롱 쪽을 봤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자가 자기가 숨겨둔 각도와 미묘하게 달랐기 때문이었는데요. 차세리는 천천히 다가가 상자를 꺼냈고 차분한 척 뚜껑을 열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은 대충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는데 차세리는 딱 한 가지가 없다는 걸 즉시 알아챘습니다. 사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가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상자를 열어본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진만 골라 가져갔다는 뜻이었지요. 차세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양동익이 봤을까? 양선출이 봤을까? 혹시 한성미나 공주아가 들른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스쳐갔지만 곧 차세리는 아주 또렷하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양은빈이었습니다. 양은빈은 원래 남의 물건에 호기심이 많았고 성질도 급했고 한 번 의심하면 끝까지 파보는 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에 허락 없이 들어올 사람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양은빈이었지요. 차세리는 곧장 문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티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세리는 스스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일단 떠봐야 했습니다. 양은빈이 정말 가져간 게 맞는지, 어디까지 봤는지, 누군가에게 말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지요. 그날 저녁 차세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양동익은 차세리 눈치를 보며 괜히 반찬을 집어주려 했고 양선출은 이제 차세리가 공부를 시작한다는 사실에 은근히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양은빈도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차세리는 일부러 아무 일도 아닌 듯 가벼운 말부터 꺼냈습니다. 은빈아. 양은빈은 대충 고개만 들었습니다. 왜? 오늘 집에 있었어. 왜, 나 어디 갔다 온 것 같아? 아니, 그냥 내 방 청소한 사람이 있나 해서. 양은빈은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은 채 툭 던졌습니다. 청소를 내가 왜 해? 차세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 방 들어간 적도 없고? 양은빈은 그제야 차세리를 한번 쳐다봤는데요. 차세리 눈빛이 생각보다 차분해서 오히려 더 경계가 됐었나 보더라고요. 왜 새엄마 나 의심해? 양은빈은 차세리를 새엄마라고 부르지만 존댓말은 쓰지 않았고 그 호칭에는 늘 약간의 거리감과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평소 같으면 그 말투를 굳이 바로잡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른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의심은 아니고 내 물건 중에 없어진 게 있어서. 양은빈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돈? 아니면 뭐? 차세리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진 하나. 그 말에 양은빈 손끝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지만 차세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세리는 속으로 확신이 더 짙어졌는데요. 양은빈은 곧장 태연한 척 웃었습니다. 사진? 무슨 사진인데 그렇게 찾고 그래? 그냥 오래된 사진. 오래된 사진이 뭐 대수라고? 나한텐 대수야. 차세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양은빈은 처음으로 차세리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늘 깔끔하고 단정하게 감정을 숨기던 차세리 얼굴에 아주 미세한 긴장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은빈은 오히려 속으로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나 안 들어갔어. 양은빈이 그렇게 말하자 차세리는 바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왜 거짓말하는 것 같지? 넌 원래 궁금한 건 못 참잖아. 새엄마도 원래 숨기는 거 많잖아. 그 말이 식탁의 공기를 순간 싸하게 만들었습니다. 양동익이 놀라서 둘을 번갈아 봤고 양선출도 젓가락을 멈췄는데요. 차세리는 그 자리에서 더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괜히 양동익과 양선출 앞에서 판이 커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세리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래, 내가 예민했나 보다. 하지만 그날 밤 차세리는 다시 양은빈을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 끝 다른 식구들이 잘 듣지 못할 만한 자리였는데요. 차세리는 이번에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은빈아, 내가 가져갔으면 지금이라도 돌려줘. 양은빈은 벽에 기대선 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뭘? 내 사진. 사진이 뭔데 그렇게까지 호들갑이야? 호들갑 아니야.
그럼 뭐 진짜 내 과거야? 차세리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양은빈이 최소한 상자 안 내용을 봤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차세리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디까지 봤니? 그건 왜? 은빈아. 새엄마가 먼저 말해. 그 상자 뭐야? 왜 아기 물건이랑 사진을 그렇게 숨겨놨어? 차세리는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차세리는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양은비는 더 깊이 파고들 것이 분명했지요. 차세리는 결국 절반의 진실도 아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예전에 알던 아이 거야. 양은비는 바로 비웃었습니다. 그걸 내가 믿을 것 같아? 믿든 안 믿든 남의 물건 허락 없이 가져간 건 잘못이야. 그 사진 저번에 고깃집에서 본 애가 가지고 있던 거랑 똑같더라. 차세리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세리가 제일 두려워하던 연결점이 바로 거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차세리는 양은빈이 거기까지 이미 움직였다는 걸 알게 되자 오히려 얼굴이 더 싸늘해졌습니다. 그 애 만나러 갔니? 갔으면. 은빈아, 그건 내가 장난처럼 건드릴 일이 아니야. 장난 아닌 거 알아. 그래서 더 궁금한 거고. 돌려줘? 내가 왜? 그 사진은 내가 들고 있을 물건이 아니야. 양은비는 차세리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도 일부러 더 찔렀습니다. 그렇게 소중하면 왜 버렸어? 그 말은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차세리는 순간 손이 올라갈 만큼 충격을 받았지만 겨우 버텼습니다. 차세리 눈에 눈물이 확 차올랐는데도 차세리는 끝까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버린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살려고. 놓은 거야. 양은비는 처음으로 차세리 눈빛에서 진짜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은빈에게는 그 고통보다 자신의 궁금증이 더 컸고 차세리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먼저 알아내고 싶다는 욕심이 더 컸으니까요. 차세리는 더는 붙잡지 않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빈아, 그 사진 때문에 다칠 사람 많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더 가기 전에 멈춰. 양은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이 차세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멈출 아이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대양과 양동숙 사이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미묘한 변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공대양과 양동숙은 모텔 사건 이후 서로를 피하려 했고 실제로 한동안은 눈도 잘 못 마주쳤었습니다. 양동숙은 처음에는 민망함이 컸고 공대양은 괜히 양동숙에게 부담을 줄까봐 더 조심했는데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뜻대로 안 됐던 겁니다. 안 보려고 할수록 더 신경 쓰였고 아무 일 아니라고 다독이려 할수록 더 사소한 것들이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양동숙은 이혼 이야기를 어느 정도 정리한 뒤에도 여전히 마음 둘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민용길과의 일은 겉으로는 끝난 것 같아도 그 긴 세월이 남긴 상처까지 금방 정리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우 생각도 해야 했고 앞으로 자기 힘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도 고민해야 했지요. 양동익이 가게 하나 차려주겠다고 했지만 양동숙은 괜히 그 호의를 덥석받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었습니다. 이왕이면 진짜 자기 손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대양은 그런 양동숙 상태를 멀리서도 눈치챘었습니다. 공대양은 원래 누군가를 챙길 때 티나게 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특히 양동숙 앞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 놓고 편하게 지내온 사이였고 양동숙이 괜히 오해하거나 부담 느끼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몸이 먼저 움직일 때가 있었지요. 양동숙이 혼자 가게 자리를 보러 다닌다는 말을 들으면 그 동네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른 척하고 양동숙이 밥을 대충 때웠다는 얘기를 들으면 먹을 걸 챙겨다 주고 지우 일로 바쁘다는 소식이 들리면 필요한 서류나 정보 같은 걸 미리 정리해 두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양동숙도 그런 공대양의 태도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동숙이 동네 빈 상가 앞에서 한참 서성이고 있을 때 공대양이 마침 지나가다 보게 되었는데요. 공대양은 괜히 멀찍이서 볼까 하다가 결국 못 참고 다가갔습니다. 뭐해? 양동숙은 고개를 돌렸다가 공대양을 보자 순간 어색해졌지만 금방 평소처럼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게 자리. 여기서 뭐 하려고?
그걸 나도 고민 중이지. 공대양은 상가 안쪽을 한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여긴 좀 애매한데. 사람 다니는 길이 애매해서. 양동숙은 괜히 심통난 척했습니다. 너는 또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재활치료사라고 사람 동선 모를 것 같아. 양동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나오자 둘 다 조금 긴장이 풀렸는데요. 양동숙은 오히려 그때부터 속마음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어. 뭘 해야 할지. 밥집은 힘들 것 같고 카페는 너무 많고 반찬 가게는 새벽부터 움직여야 하고. 공대양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게 뭔데? 너 사람 상대하는 건 잘하잖아. 너 원래 손님 오면 말도 잘 붙이고 낯선 사람도 금방 편하게 만들잖아. 양동숙은 잠깐 멈췄습니다. 민용길과의 일 이후에는 스스로를 그렇게 좋은 말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예전 얘기지. 아니, 지금도 그래. 공대양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하자 양동숙은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 말이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남자한테 듣는 칭찬이라서가 아니라 자기 쓸모를 누군가 진심으로 봐주는 느낌 자체가 낯설었나 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양동숙은 가게 이야기를 조금씩 공대양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자리를 보고 왔는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는 얘기, 지우가 요즘은 엄마가 뭐라든 응원하겠다고 해서 괜히 더 울컥했다는 얘기까지 사소하지만 속 깊은 말들이 늘어났는데요. 공대양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꼭 해결책을 줄여들기보다는 먼저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말만 골라 해줬지요. 너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누가 짊어졌대? 내 표정이 그렇잖아. 내 표정을 내가 왜 봐? 보이니까 보지. 양동숙은 그런 공대양 말투에 자꾸만 웃음이 났습니다. 웃기려는 의도 없이 툭 던지는데 이상하게 그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양동숙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나 진짜 뭐가 어울릴까? 솔직하게 말해봐. 공대양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너 음식도 손맛 있고 손님 상대도 잘하고 그렇다고 너무 몸 갈아 넣는 장사는 아닌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도시락 가게 같은 거. 도시락? 응. 반찬도 조금 하고 예약도 받고. 지우 도시락 싸주던 거 생각하면 네가 그런 쪽은 진짜 잘할 것 같아서. 양동숙은 뜻밖의 얘기에 귀가 솔깃해졌다. 양동숙과 공대한, 차세리와 양동익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